6박 8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한 3개월 동안 숨가쁘게 매주 토요일 날 교육을 해서 참 하다 보니까 왔는데 저도 초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이 동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지속하고자 이번 2기에도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1기는 33분 중에서 옥천분이 3분, 그 다음에 여기 2기 38분 중에서 옥천분이 6분, 그 나머지는 그럼 결국 전국에서 이렇게 오신 거고 1기에는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필리핀에서도 오셨어요. 장강호 오는데 일주일에 매번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떤 큰 공감을 주시고 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 모습을 보이실 거라고 보시고 오늘 저번에 이제 저희가 네덜란드 가가지고 이제 여러 농장을 방문할 때 많이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했던 미스터 랜던트 부부가 여기에서 좋은 말씀도 해주실 건데 하여튼 앞으로 12주인가 짧게 1박 2일도 한 4번 정도 스케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 화이팅해서 좋은 추억과 좋은 동료들을 이렇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꾸미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기서 나무를 심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농사를 지면 농사꾼, 장사를 하면 장사꾼, 사기로 치면 사기꾼이죠. 그래서 우리 농업에서 최고 성공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을 하는 게 농사도 잘 짓고 장사도 잘하고 농사꾼, 장사꾼 플러스가 돼야지 이 농업이나 이런 데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신 열심히 재배를 해놨는데 못 팔면 의미가 없죠. 오늘 아침에 순천시에서 철쭉 재배농가들이 저희 집에 견학을 왔었는데 중요한 거는 순천의 철쭉이나 이런 관목 계열들이 뭐 쌍말로 말하자면 똥값입니다. 똥값.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수익 창출 구조를 다시 배워야 될까 해서 이렇게 오셨었는데 중요한 거는 미래를 생각을 안 하고 단가 좋을 때만 생각해서 그 생각만 해서 철쭉만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분들은 재배하시는 분들은 생산을 하면 어떻게 팔아야 될까를 여기 오신 교육 과정 중에 잘 배우시고 내가 뭐를 심어야 되고 가드닝을 하면 어떤 걸 심어야 될 거를 정확하게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육시키기 전에 중요한 건 수준을 알아야죠. 수준. 나무를 식재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맞네요. 그리고 내가 가드닝 이런 걸 좋아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반반 정도 되네요. 근데 일단 뭐 가드닝을 해서 돈까지 벌면 더 좋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큼 다 아시나요? 저 알죠? 네. 웬만하신 분은 다 아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22살 때부터 이 일을 하면서 최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인적 자원이에요. 인적 자원. 사람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사지로 처음 들어왔을 때 기농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들어왔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최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때 당시에 몇 살이었냐? 한 55 정도? 제가 22살. 공백기가 거의 한 30 몇 년 정도가 차이 난 거예요. 그 전까지 저하고 그 중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만 되면 감을 질러요. 빨리 일어나라. 라고 빨리 일어나서 얘를 6시에 깨우다가 5시에 깨우는 거예요. 왜? 포기해서 나가게 하려고. 옛날에 시골에서 동네에서 농사를 지면 창피하다고 내보내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나의 신조는 남들 잘 때 일하고 놀 때 일하고 일할 때 일하고 꿈에서도 일한다는 마인드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잘 배우시면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스승을 둘 때 한 명만 둬야 돼요. 스승을 여러 명을 두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 한 분한테 배우셔갖고 95% 정도 끌어올렸을 때 다른 분 잘하시는 말을 들으셔서 같이 내가 도움이 되는 것만 이렇게
써먹으시면 되는데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말한 것도 많고 이 사람이 말한 것도 많고 다 맞거든요. 그러면 농사 망칩니다. 잘하시는 분 한 분한테 제대로 배운 다음에 나중에 95% 정도 끌어올렸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걸 조금씩 접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제 대신 이거 할래요? 우리 친구들도 잘해요. 제가 저희는 후배들을 양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거의 25살 그 정도지. 네. 그렇게 했는데 저는 후배들이 오면 교육을 시키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저희 직원에 있는 친구들도 다 저 정도의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나무 전문가가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요. 웬만한 거리에 있는 500m 반경에서 쳐다보면 나무 잎사귀가 어느 쪽으로 꺾였나 보고서 무슨 나무인지를 알 정도가 돼야지 전문가가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신 분들은 100m 있는 것도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500m까지는 웬만한 거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500m 이 작은 나무도 이 방향 보고서 대충 이거 무슨 나무다라는 거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요 남들 잘 때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궁금하신 거 있으실 건데 혹시 저한테 물어보는 단어가 뭐 심으면 돈을 벌까요? 이게 최고의 궁금사항이 맞나요? 네. 그냥 아무거나 잘 심으셔서 잘 키우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잘 키우는 게 최고의 중요한 거예요. 관리만 잘하면 수익 창출 구조는 웬만하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판매를 내가 길러서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시는 게 최고 좋냐면 내가 식재할 때부터 영상으로 남겨놓으셔갖고 뭐 자제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유튜브를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기 시작하면 내가 판매할 때쯤 되면 구독자가 좀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농원이 JB 가든센터예요. JB 가든센터 대림묘목농원. 저희가 왜 대림묘목농원이라고 했냐면요. 옛날에 처음에는 대림농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대림농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나무를 파는지 뭐 수박을 뭐 농사를 지는지 몰라서 거기다 묘목자를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좀 업그레이드해서 외국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JB 가든센터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대림묘목농원 하면 대림 너셔리 하면 잘 몰라요. 뭔지 뭐 하는 데인지. 그래서 JB 가든센터라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나무를 판매하는 데는 뭐 가든센터라고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뭐 너셔리랑. 그래서 JB 가든센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바꿨고 저희는 이제 체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JB 가든센터를 또 이름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영어로 뭐 녹색의 뭐 미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대한민국의 녹색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 이 영상을 한번 틀어드려 볼 텐데 이런 식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유럽에 있는 그 전 세계적에서 최고 큰 회사들이 저희 농장에 이름을 붙여서 거기다 품종 등록을 해서 전 세계를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JB 그린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가보기 SBS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침엽수를 많이 심죠. 이 SBS 은천 가보미는 슈퍼블루 시드링이라는 약자를 해서 SBS예요. 그래서 요게 처음에 나무를 심어놔서 세월이 한 3년차, 4년차, 5년차 가면 갈수록 은청색이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구상나무를 능가할 수 있는 나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상나무가 네덜란드에서는 많이,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구상나무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한라산에 가면 구상나무 굴락이 있거든요. 이게 밑에 지방으로 내려오면요 막 죽어요. 좀 높은 데서 자라야지 이렇게 잘 살거든요. 강원도나 좀 일교차가 좀 심한 데서 잘 사는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잘 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 제가 힌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SBS 힌트가 뭔지 아시겠죠? 네? 아시는 분?
힌트, SBS. 앞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아질 수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은천가분들이 계열들이 많은데요. 제가 왜 SBS를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것들이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안 자라면 소득 창출 구조가 안 나오거든요. 좀 잘 큽니다. 요거는 삽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접목을 하든지요. 아니면 씨앗을 파종해서 하는데 씨앗은 무조건 잡종이 생겨요. 부모들끼리 결혼해서 애들을 낳으면 형제가 다 틀리게 생겼죠. 그러면 나무가 실생번식을 하면 잡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직배양이나 삽목이나 접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잡종이 조금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 선발된 것만 이렇게 길러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쁘죠? 크리스마스 추리용으로 써도 되고요. 추리는 강합니다. 코니카 가문비 신품종입니다. 이것도 은천가문비예요. 아까 SBS처럼 똑같은 이런 은천가문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와일드 스트로베리 이렇게 앞에 좀 핑크색으로 이쁘게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정원에 심어놓으면 상당히 이쁘겠죠. 스피츠베르겐, 요거는 이제 추리용 나무로도 좋고요. 밖에서도 재배 가능합니다. 이게 킹오브라바트인데 킹오브라바트가 성장 속도가 상당히 좋아요. 3년이면 2m를 그냥 크죠. 그래서 이런 식물들도 새로 나온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 올봄이죠. 우리가 이제 나무를 판매를 하려고 했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전 가을에 아는 분들이 다 예약을 해놔서 이 나무를 국내에 심어놓으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K 그레이드 스타, 이거는 폴란드에서 육종된 거거든요. 에메랄드 그린이요. 위로 크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덜 크는 대신 밥이 꽉 찹니다. 이 GK라고 이제 이름을 진 겁니다. 처음에 육종가들이 육종해냈을 때는 코드명을 줘놔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름을 붙이죠. 여기 측백 있죠. 라트비아에서 만들어진 나무예요. 라트비아. 그러니까 라트비아가 좀 추운 지역이거든요. 저것도 제이미 킴이에요. 라트비아도. 이게 이제 유럽에서 판매가 되면 김정범으로 판매되는 거예요. 웃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외국에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육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품종 등록을 JB 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측백계열 중에 동그랗게 크는 식물인데 뭉그로우라고 해서 예전에 미러잼하고 데니카나 리틀 자이언트 중간 사이에 이런 식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옐로우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신품종이 많이 나오죠. 장미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장미들도 다 저희가 선정해서 품종 등록을 하기 위해서 다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본인들이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품종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직접 포장해서 직접 선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다. 국수나무도 앞으로는 인기가 좋을 건데요. 이렇게 국수나무가 가을도 이쁘고 봄에도 이쁘고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고 절화용 하는 데서 절화용으로도 많이 잘라서 쓰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최고 많이 나가는 과목은요, 수국 많이 나가지만 중요한 거는 조팝나무, 그리고 국수나무, 이런 게 가장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관리 안 하는 나무들이에요, 다 대부분. 보면 이쁘죠? 펜더 완전 잎이 검정색이죠. 절화용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맨드라미, 이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드라미 우리나라에 많죠. 시골에 월동되는 맨드라미입니다. 숙군초예요. 그러니까 일단 맨드라미는 겨울에 나왔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이건 월동이 됩니다. 월동이 된다는 거는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꽃이 피고 지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겨울도 날 수 있고요. 이게 신품종인데 네, 좋은 겁니다. 여기 메자나무도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칼라 조경으로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국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을에 이쁘죠. 매직펠로우라고 해서 단풍이 잘 들어가는 이런 수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을에 이렇게 단풍이 이쁘게 잘 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는 뭐 꽃피고 가을에는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잘 들립니다. 요것도
이거는 이제 그 산수국인데 꽃이 이쁘게 핑크색으로 잘 이렇게 이쁘게 잘 줬죠. 제가 앞으로는 우리나라 꽃은 뭐 무궁화 얘기하는데 시폰 무궁화인데 이런 우리나라 무궁화 묘목을 하나에 얼마 정도 하냐면요. 보통 농가에서 재배했을 때 5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1,000원, 1,500원 정도 팔리거든요. 좀 600원 갈 때도 있고 700원, 800원 갈 때 있는데 이런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하냐면 보통 25,000원, 3만원 정도 합니다. 무궁화 나무 하나에. 그러니까 수익 창출 구조로 봤을 때 한국 거에 보통 한 30배 정도 나오죠. 시폰 무궁화라고 해서 일반 무궁화가 꼭 개화 기간이 2달 정도면 이건 4달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뭐 축제장이나 이런 데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물로 보면 꽃이 상당히 이쁩니다. 저거 제가 따갖고 A4 용지에 놓고 이렇게 찍은 건데요. 이쁘죠? 요즘에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은 루드베키아 같은 걸 많이 심어요. 가드닝 하시는 분들은. 이 숙군초 계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많이 식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올리브인데 애기 올리브예요. 작게 크는 집안에서 키우는 작게 크는 올리브. 올리브 자체가 막 크죠. 이 해양목인데 해양목이 우리나라는 최고 싸구려 나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양목이 자동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잡힙니다. 미국 갔더니 해양목이 인기가 엄청 좋아요. 왜 인기가 좋냐면요. 사슴이 하도 많아서 사슴 사냥을 못하게 돼 있대요. 근데 사슴이 해양목만 안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뜯어먹어. 그래서 이 화분에 보면요. 미국 가면요. 해양목에 화분에 그 사슴뿔 같은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이거 사슴이 안 뜯어먹는 식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물살이, 미니 물살이, 이제 이런 건 사과. 왜 제가 이 사과도 보여주냐면요. 엠부 사과 맛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저거 작년에 심었는데 그 다음에 찍어놓은 사과밭이에요. 한 나무에 올 봄에 심었는데 그 다음에 한 25개, 30개를 달려놓은 거예요. 1년 만에. 네. 속이 이렇게 빨갑니다. 당도가 일반 부사가 14.5브릭스 나오는데 20브릭스 넘게 나옵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열매 하나에 17,000원씩 팔았습니다. 사과 묘목 중에 최고 비싸고요. 중요한 건 이거는 저희가 일본에서 처음 도입한 겁니다. 이 묘목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면요. 이 라이센스를 우리가 준 업체들이 그 10농가 정도 되는데 그 전에 한 6, 7월, 8월 달에 거의 대부분 다 소진이 돼요. 이거는 향기 나는 사과예요. 사과를 하나를 깎아놓으면요. 방 전체가 향기가 납니다. 제가 여기서 왜 이런 거를 보여주냐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과일 농사를 하다가 돈이 안 되면 빨리 접고 다른 걸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를 하냐? 계속 끝까지 가려고 하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부모님하고 농사를 지면 아버님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항상 부모님하고 농사를 지면 아들이 싸워서 이겨야지 농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상당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해주시는 게 최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편품사과. 이 마지막에 나오는 사과는 더 멋있는 사과가 나와요. 시나모 골드처럼 노란합니다. 그죠? 여기는 이렇게 되죠. 이건 아직 시판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시판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무 하나에 한 5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사과 묘목 기본 최고 비싼 게 15,000원입니다. 근데 그게 팔릴까 안 팔릴까? 팔립니다. 열매 하나에 최하 2만원이 넘었을 겁니다. 엠부도 15,000원, 16,000원인데 이건 2만원이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5개짜리 포장 들어있는 거는 거의 10만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도 사 먹을 수 있지만 거의 선물용이나 이런 걸로 다 판매가 된다든지 호텔에서 다 소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신품종 철쭉인데요. 지금 꼽힌 거예요. 이게. 며칠 전에 찍어놨는데 오늘 꽃이 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땅에다 안 심어놓고 화분에다 심어놔서 그런데 저거는 식충이 철쭉이에요. 봄부터요. 봄에 새순이 나오면요. 그 집에 있는 벌레들이 다 갖다 붙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꽃이요. 철쭉을 한번 폈다 져버리잖아요. 이거는 가지마가 한 2달, 3달 동안 꽃이 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된 식물들이 좋을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한두 개 포트에다 심어놔서 그래 땅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다간으로 이쁘게 자라면서 보통 6월, 7월까지는 날파리들은 다 붙어서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마당에 철쭉을 심어놨는데 마당에 날파리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과일나무, 과일 썩은 게 있으면 날파리들이 돌아다닌다. 이거가 땅에 있으면 다 붙어버려요. 자동으로 가서 다 식충이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뭐 다른 무슨 서비스가 있어야지 식물들도 향기가 난다든지 먹을 수 있다든지 저렇게 벌레들이 다 붙는다든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붙죠? 이렇게 붙는데요. 이게 우리가 요즘에 찍은 건데 요거 붙는 거 찍은 거는 원래는 초봄에 찍은 거가 시커멓게 붙어 있습니다. 꽃도 이쁘고요. 식중이 철쭉 들어보셨어요? 새로 나올 건데 상당히 좋습니다. 꽃 색깔도 진짜 이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테스트하려고 이제 심어놓은 거예요. 아까 이 스타 시리즈 진짜 이쁘죠? 이거 아까 좀 뭐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 이 스타 시리즈는 철쭉을 개량시킨 거예요. 철쭉을 개량시킨 건데 이렇게 이 꽃이 다 찢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의 좋은 점은 꽃이 6주 갑니다. 6주. 일반 철쭉은 한 15일? 6주 갑니다. 6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철쭉 이름도 스타일 이렇게 가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화분에도 저렇게 이쁘게 해놨었고요. 라벨도 이쁩니다. 이거 종이컵만 한데도 꽃이 저렇게 됐는데 일반 철쭉하고는 틀리게 잎이 저렇게 길쭉길쭉합니다. 꽃이 없을 때도 이쁩니다. 네. 이 라벨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요, 항상 그 명품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명품을 살 때 보면 그 이름 보고 사죠. 이 식물들도 이 라벨 하나 보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에서 라벨을 상당히 이쁘게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블리둥이죠. 봄에 피고 가을에 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국이 인기가 좋은데 이런 게 왜 인기가 좋냐면 가을에 피고 2번 피는 철쭉이 한 번 피고 마는 것보다 2번을 핍니다. 봄에 만약에 철쭉이 15일을 피잖아요. 가을에 피는 철쭉은 25일, 열흘 정도가 더 가요. 왜? 날씨가 선선해지기 때문에 냉장고에 꽃을 넣으면 오래 가듯이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편백 스카이블루인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블루 색깔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볼보드처럼 밭에 깔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쓰는 측백나무가 새로 나왔습니다. 요거 한동가에서 60만 개 정도 기르는데 이케아에서 다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밤이 이쁘게 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애들은 상품을 만들어요.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보내는 걸로 하는 걸로 해서 조그맣게 상품을 만드는데 여기 종이컵 반만한 거거든요. 이렇게 미니 사이즈. 요것도 문도 시리즈라서 이것도 2번 피는 철쭉입니다. 새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철쭉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그동안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비쌌을 때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거를 미리 도입을 했다고 하면 철쭉 가격도 아직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종에 대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쪽에 공개 안 한 품종들이 한 거의 300가지가 또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년, 후년, 그 후년, 2025년, 30년까지 다 준비를 해서 계속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그 순천에 있는 분들이 왔을 때 교육을 하는데 저 랜더트 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찍냐? 이렇게 들고 가슴팍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네. 가슴팍에 이렇게 견착을 해주세요. 네. 여기가 벌어지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 벌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가 딱 밀착. 네. 그리고 이 팔꿈치를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가슴팍 위에다 얹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가 마이크 때문에 안 되는데.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군수님들 여기 계신데요. 사실 우리 군수님 같은 이제 대단하신 분들은 이제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연설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바마가요 원래 지지율이 몇 %였던지 아세요? 미국 대통령 되기 전에
지지율이요 원래 처음 출마했을 때 3%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힐러리를 꺾고 민주당 이 후보가 돼서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자, 오바마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면요. 연설문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대요. 자기 비서관한테. 그래가지고 연설문을 한 10번을 넘게 고쳤답니다. 근데 10번을 넘게 고쳤는데 그게 어떻게 고친 거냐면 어려운 말을 쓴 게 아니라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쉽게 쓰라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래서 계속 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농업 유튜브도 하시고 뭐 블로그도 하실 텐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대중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제 친구한테 제가 유튜브를 만들면서 보여줬어요. 야 이거 영상을 한번 보여줬더니 하는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뭐가 어려워 했더니 야 식재가 뭐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식재가 무슨 뜻이에요? 네, 씹는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식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찍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쉽게 써야 됩니다, 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쉽게 쓰냐? 초등학생한테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쉽게 말씀하셔야 돼요. 특히나 농업 용어는 더 그렇습니다. 농업 용어는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요. 뭐 적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적심? 무슨 뜻이죠, 적심이? 그냥 솎아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자른다고 하면 되죠. 제 친구한테 적심이라고, 야, 적심,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냥 자른다고 하지, 뭐 적심이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무조건 쉬운 말로 해라. 자,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결론을 먼저 얘기하십시오. 왜 결론을 먼저 얘기해야 되냐면요. 지금은 콘텐츠 과잉 시대입니다, 사실.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은 핵심을 먼저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먼저 던져 놓고 나서 영상을 찍어 나가셔야 여러분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번엔 다섯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라. 사실 제가 김정은 대표님이 자 오늘 강의 계획이 없었는데 다짜고짜 사실 기회를 주셨어요. 저라고 무슨 말씀 드릴까 생각해봤더니 제가 유튜버니까 여러분한테 도움 드릴 되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말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별표 5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요 과정을 보고 싶어합니다. 뭘 보고 싶어 한다고요? 과정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드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 사업을 하시고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 또 판매도 하실 텐데 처음부터 시작하는 과정부터가 이제 여러분의 콘텐츠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내가 왔어. 이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온 날부터 기록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유튜브로 만들든지 인스타로 만들든지 나의 여정을 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여주는 유튜브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실수하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할까요? 네,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실수하는 모습을 하는 사람들한테 매력을 더 느낍니다. 왜냐?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유튜브 내에서도 제가 되게 두려워요. 저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며칠 전에 저도 라이브 방송하면서도 저도 실수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모습을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완벽한 모습을 영상에서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실수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아야겠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여덟 번째인데요. 여덟 번째, 제가 요즘 사람들은 집중력이 좋을까요? 떨어질까요? 네, 아주 떨어집니다. 벌써 뭐 이제 우리가 사람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몇 초 정도 가능한지 아세요? 이게 대화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한 10초 내에도 집중을 못 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 사람들은 더 떨어지죠, 집중력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덟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상을 만들 거면은 5분 이내로 편집하십시오. 몇 분이요?
네, 사실 5분도 길어요. 3분. 2분, 1분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짧게 최대한 네,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9번째, 사람들의 고통에 집중하십시오. 요즘 영상들 보면은 잘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영상이 조회수 잘 나오냐? 진딧물이라든지 뭐 곰팡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또 뭐죠? 여러 가지 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식물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걸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고통, 제가 봤을 때는 이 진딧물이라든지 이 벌레라든지 이런 콘텐츠들 앞으로도 정말 조회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네, 마지막 10번째인데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공감을 가는 콘텐츠를 만드시든지 사람들하고. 공감이라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영상 만든 것 중에 달의 영상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봤더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아버님들이 대부분 군대에서 이렇게 다래를 따서 드시는 기억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감 가는 영상을 많이 만드시면 좋고요. 두 번째, 아니면 재미가 엄청 있거나 캐릭터가 있으셔가지고 우리 이제 그런 끼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네. 근데 이제 난 공감도 없고 재미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네? 감동도 좋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난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좀 재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감 주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보를 잘 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집중하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5월 우리 도립대 역사상 최초로 최고의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 여러 걱정도 많고 했는데 의외로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특히 우리 1기 과정에서 오늘 또 33분 중에서 25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의 열광적인 그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사실 내년 5월에 하려고 한 걸 10월로 땡겼습니다. 그리고 땡겼고 이번에도 아주 100% 다 참석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 지난 5월을 보니까 그 저게 순창, 고창, 거창, 또 위로는 고양, 남양주, 강원도, 더 나아가서는 그 필리핀에서까지 거의 매주 출석을 하고 팀워크가 저는 서울대 있을 때 최고의 과정을 3개나 했는데 그보다 더 열정이 뛰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촌에서 이런 최고의 과정이 운영될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좀 역사가 또 기적이 이루어진 그런 걸 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은 여기 있는 우리 김정범 대표가 명예주임 교수인데 나무 앞바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같이 우리 그 과정을 운영하게 된 거하고 또 우리 유튜버로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유튜버인데 기농의 신이 또 함께 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1기 원우 회장을 했는 이종순 대표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거의 한 가족처럼 그 원우들을 이끌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33분 중에 25분이 오셨는데 그런 열정, 리더십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강 특강을 위해서 멀리 네덜란드에서 온 랜덜터 우리 부부 오셨는데 디 보스 대표님 오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축사를 위해서 우리 주선택 우리 대표님 오셨는데 지금 우리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 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757개 되는 호수를 연결한
그 어쩌면 중국을 재편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우리 대표님께서 천상의 정원을 하시는데 아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발상지가 천상의 정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 대표님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를 봐주신 아까 김정범 대표의 제자라 하셨는데 우리 황석정 우리 탤런트님 우리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늘 같이 우리가 호흡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래서 우리 황석정 우리 탤런트님 감사드리고 그 외에 우리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그 반려동물이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하고 같이 더불어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반려식물 쪽으로 대세가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옥천이 묘목산업의 특산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더 크게 발전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홍보대사 세 분을 선정을 합니다. 우리 기존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불교 공유세 해철 우리 대표님 그리고 박병훈 충청도대 부국장님 그리고 우리 태장시 이훈 위원장님을 세 분을 위촉해서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좀 안내하고 좀 멘토 역할을 하실 거고 또 우리 지도 교수님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행 태국 경영자 과정에 함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정말 축하드리고 싶고 잘 오셨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 옥천의 소중한 자산이셨던 김지중 교수님, 강동욱 장님, 또 그러니까 김성종 국장님도 와 계셨고, 네, 정말 귀한 분들이 다 잘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꽃밭에서라고 하는 노래에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봉숭아꽃, 채송화꽃 피었다고 또 아빠가 메워놓은 새끼줄 따라서 나팔꽃이 아름답게 피어났다 그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가지고 취미생활로 꽃을 가꾸는 사람은 꽃밭을 만듭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아름다운 꽃밭을 만드는데 이 꽃밭을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남에게 나누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정원입니다. 이 정원은 나의 취미생활의 현장이 아니고 이 정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성도 터치하고 또 그들의 힘든 마음들도 치유하고 또 이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통해서 또 정원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질을 또 높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현장이 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꽃밭 하나 가꾸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 정원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정원을 가꾸겠다고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결혼하는데 몇 주일을 행복하다고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그 다음에 1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원을 가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원을 가꾼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감을 우리에게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현장인데요. 이 GNP가 3만 불이 넘기 시작하면요. 이 정원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영국에서 좀 살았는데요. 영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 주말이 되면은 모든 가정에 이 가든을 가꾸는 일에 모든 것이 다 쏠려 있어요. 모든 것이 막 집중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GNP가 한 3만 불 정도가 넘게 되면은
이 가든의 열풍이 일어나게 되겠다. 그러면 이 가든, 이 정원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 정원을 관리하고 또 디자인하고 정원을 가꾸고 이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말 여기 잘 오셨고 또 여기 한 분 한 분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사는 삶, 정말 잘 살고 멋있게 살았다. 그런 삶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받잖아요. 또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받고 또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이 통과되면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근데 박사 다음에 학위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학위는 박사보다도 훨씬 더 인격적으로 격이 높고 훨씬 더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박사보다도 훨씬 더 인품이라든가 그분이 갖고 있는 덕스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어난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학위예요. 그 학위가 무슨 학위냐면은 박사가 아니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밥사. 밥을 사주는 사람. 내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살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창피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밥을 먹이고 밥을 사주고 그러면 이 밥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제 살려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꼭 밥만의 문제가 아니죠. 누군가가 주저앉아 있을 때 손 한 번 내밀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이게 밥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 하나 보내주고 따뜻한 문자 하나 격려를 띄워주고 이런 그 사람들의 속에 용기에 불을 붙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큰 유료를 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밥사거든요. 근데 이 정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밥사들이 하는 거예요. 손이 가면 정원이 되고요. 손이 안 가면 자초가시네요. 그래서 정원을 하나 만들고 가꾸기 위해서는 끝없이 많은 손이 가가지고 만든 이 정원의 작품 하나하나를 이 정원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정서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들 속에 삶의 질이 바뀌어지고 행복감을 느끼고 저희 정원에 오는 분들 중에요. 어떤 분들만 저를 붙잡고 막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이 정원이 너무 아름답고 해서 막 눈물이 난다. 그런 분도 계시고 요즘은 이제 제주도에서 또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이게 충북까지 오시겠냐 했더니 제주도는 이제 호수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호수 정원을 찾으러 왔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정원의 수요가요 아주 폭발적으로 막 늘어날 겁니다. 한국에 굉장히 국가 정원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또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네이크파크 르네상스라고 하는 지사님의 대공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물론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충북에 757개의 호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충주호와 대청호를 중심으로 많은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숍 하나 열 수가 없고 음식물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 특별법이 만약에 제정이 돼가지고 이게 뒷받침이 돼가지고 환경정책을 앞장 세워서 이게 무분별한 개발은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대청호 충주호의 물을 더 맑게 만드는 거거든요. 더 맑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 이 호수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을 전부 다 마을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마을 정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이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마음속에 가져보면서 그러면 그 많은 정원들을 이제 디자인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 정원들을 세워가는데 앞에서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가든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우연하게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신적인 어떤 섭리가 내게 있었다. 그리고 이 가든더 과정을 정말 내가 잘 해가지고 이제는
정원을 만들면 10년을 행복하게 산다고 했으니까 나는 남은 생애를 정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정원을 찾아오고 내가 만든 이 정원을 느끼고 가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원을 통해서 내가 밥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과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학허가 2020년도 제2기 가드닝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생 김재종 외 37명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충북도립대대학교 총장 공개입니다. 선서 충북도립대학교 2022년도 제2기 가드닝 최고 교영자 과정 교육생 일동은 개반 규정을 준수하여 교육생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가드닝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생 대표 김재종.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시간 지날 때마다 보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대표해서 우리 가드닝 과정 평생교육원 입학을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를 하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공병영 총장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소태 우리 또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황석영 우리 제자라고 하셨나요? 황석장 감사드리고 또 네덜란드에서 오신 우리 육종 사업가신 우리 사업주께서 부부가 오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비가든 대표 김정범 대표는 어찌 보면 제가 이제 또 지역의 후배로서 우리 커나가는 과정을 우리도 다 지켜보고 같이 살았죠. 아까 보니까 한 51년 정도 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정말 이 자그마한 시골에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육종 사업가를 우리가 만난 것은 우리 행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도립대에서 우리 가드닝 과정을 또 함께 엮어갈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해 준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차후에는 우리 도립대학이 가드닝과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1기 때는 현직 군수로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침 2기 때는 제가 자유로운 몸이 돼서 참여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 가드닝과의 어떤 기대 심리도 상당히 컸습니다. 지난 1기 때는 33명이서 옥천분이 한 3분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이종순 우리 과 대표께서 잘 이끌어 주셨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지역의 가드닝과 우리 지역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지역 사람은 3명밖에 안 되고 전부 전국에서 모여들었다는 것이 저는 상당한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대학교 우리 총장님 과거에 서울대학교에서 10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에요. 우리 최고 경영자 과정에 이렇게 전국에서 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말씀을 좀 하셨고 저도 충남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만은 다 주변에 해봐야 대전, 청주, 충북 여기에 국한되지 전국에서 이렇게 모인 그런 과정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립대학에서 주관하는 우리 가드닝 과정이 우리 이제 2기에는 옥천분이 6분이 됐어요. 근데 나머지 몇 명입니까? 32명은 다 전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야,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많은 관심 속에서 참여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이 옥천군의 한 주민으로서 좀 그 무거운 그런 짐을 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지역에 오게끔 만들어 놓고 뭘로써 이분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공감대. 저는 이 주간 무선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서 된 것은 나이가 제가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52년생이 하나 있고 제가 55년생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나이를 떠나서 우리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없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주선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가든이 학과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인사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 김정범. 평소 우리 대학 명품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헌신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를 충북도립대학교 가드닝 최고 교영자 과정 명예주임 교수로 위촉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공병영. 하나, 둘, 셋.